제가 사는 오렌지 카운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특히 얼바인은 젊은 분들 되게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을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보통 이제 L1이나 뭐 E2 인플로이 주재원들이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비자인데, 주재원들이 많이 오시는 게 아무래도 한국 대기업들도 많고 비즈니스들이 뭐 LA나 오렌지 카운티에 많기 때문에 남으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을 하시죠. 근데 보통 대기업들이 영주권까지 받게 해주는 곳은 잘 없어요. 되게 높은 직책들은 받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 이제 EB1C라고 해서 다국적 기업의 경영인이나 매니저한테 주는 영주권 제도가 있어서, 사실 회사에서 그거를 스폰서 해주면 영주권을 쉽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회사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찾으시는 경우도 많고, 보통 그런 분들은 배우자분이 이제 다른 회사에서 취업을 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으시죠. E2라고 해서 이제 소액 투자 비자죠. 한 30만 불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하시는 동안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이 비자가 사실은 되게 좋은 비자예요. 중국이나 이렇게 해당 안 되는 나라 분들은 되게 부러워하시는,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한국 분들은 그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E2도 영주권으로 연결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영주권 받는 방법은 따로 연구를 하셔야 되고, 투자인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근데 미국 내 살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을 내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취업 쪽을 찾아보시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잘 맞는 일할 것이 찾아지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는데, 되게 그게 안 돼서 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E2 비자로 너무 오래 계실 수는 없기 때문에 자녀들 유학생 비자로 바꿔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좀 영주권을 열심히 해결을 할 걸 좀 너무 시간을 두고 찾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영주권 문제는 항상 미국 오시면 일단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연구를 시작하시면 일찍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랑 신분을 제일 헷갈려 하시는데요. 비자는 미국을 입국할 때 이제 허가를 내주는 도장 같은 입국에 필요한 제도고, 신분은 미국 내에서 계실 때 어떤 신분으로 있느냐, 합법적 신분으로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생 F1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면은 미국 내에 F1 신분으로 계시게 되는 거고, F1 유학생으로 있지만 신분만 바꿔주는 게 가능해요. E2 투자비자 신분으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고, 신분 조정이라는 건 아예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영주권은 그냥 우편으로 받게 되시는 거죠. 비자는 정말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로 보시는 게 맞고, 미국 내에 계실 때는 신분에 대한 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이민 비자가 이제 유학생 비자라든지 방문 비자라든지 E2 비자 같은 거는, 나는 영주권을 받지 않고 그냥 이 목적에 맞는 행위만 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게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유학생 비자를 받고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오셔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생활하셔야 되니까 오래 있다 보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한 고객은 입국하다가 이 심사관이 요새 카톡도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심사관.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예전에 일했다, H마트에서 알바로 일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게 걸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던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 절대로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거나 하시는 거는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고, 신분 유지를 위해서 사실 유학생 신분이 되게 편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 등록을 하고 신분을 유지하면은 계속 이제 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학생 신분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학교 선택을 또 잘 하셔야 돼요. 학교가 출석 안 해도 그냥 우리는 돈만 내면은 계속 유지시켜 줄게요 라고 하는 학교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학교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거기 다녔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받거나 시민권 받을 때도 너 이거 제대로 안 다녔는데 이런 학교 다녔으면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I-20를 발행하는 학교인데 너무 관리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심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유학을 오게 되면은 어머님들이 같이 따라오기 위해서 F1 같이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학원 같은 데 등록을 하셔서
되게 힘드시대요,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대충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대로 하는 것들은 출석 다 해야 되고 빠지기 어렵고 숙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의외로 그게 힘들다고 하시고요. 그 미국 생활이 어머님들이 참 힘들어요. 아이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셔틀버스 다니고 자기들끼리 다닐 수 있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디든 어머니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시장 봐도 뭐 배송 안 되고 무거운 뭐 물 이런 거 다 직접 들고 다니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학교까지 다녀야 되고 한다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네, 영주권 받는 방법이 결국은 이제 취업 아니면 투자 이민 아니면 가족 초청인데 뭐 시민권 가족이 있으면 가족 초청을 하시면 가장 확실하고 취업은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돈을 받고 일을 안 할 건데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어떤 업체에서 뭐 E2 비자로 미국에 오면 서로 이제 E2 비자끼리 영주권 스폰서를 해줘서 개런티 해준다. 이투로 와서 영주권 받게 해준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걸로 아는데 사실 취업은 개런티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 회사의 비즈니스가 잘 될지 안 될지 직원이 몇 명이 될지 광고를 했을 때 진짜 지원자가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취업 이민은 처음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뽑기 위해 정해진 금액으로 광고를 하고 구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없기 때문에 이 외국 사람을 뽑는다라고 진행을 하는 그게 노동허가라는 절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비용도 되게 많이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한국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KBS에서 그거 그런 것 같습니다. 돈과 시간만 허비했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공장이나 뭐 요양원이나 농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 취업 이민 해준다라고 하고 그 영주권 목적으로만 하고 일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하시면 안 되는 프로젝트고요. 나중에라도 아까 학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 자체가 이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는 거고 이게 자녀들이 시민권 받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20년 전에 미국에 취업 이민해서 영주권 받으셨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성년이 되고 시민권 받으려고 인터뷰하면은 너네 아빠 여기 이렇게 영주권 받았는데 그때 일한 기록 가져와. 근데 이제 일한 기록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못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길게 생각하시면 꼭 그런 변칙적인 방법은 피하시고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아서 취업하시는 게 아니면은 투자 이민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시니까 다 하실 수는 없기는 해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분 해결하는 게. 저도 F1 비자로 시작을 해서 이제 H1B 받고 EB2로 해서 그때 졸업하고 그렇게 영주권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도 신분 때문에 법대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한 번에 패스를 못하면 신분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캘리포니아 그 바라고 하는 변호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뭐 몇 번들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번에 못 붙으면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벼랑 끝에 물렸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붙기는 했는데 유학생들은 항상 그런 제약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H1B가 워낙 뭐 추첨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사실은 투자이민 통해서 자녀분들 신분을 해결해 주시는 고객들이 제일 많죠.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취업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뭐 그러 하실까 이랬는데 사실은 21살 미만 자녀만 투자 이민할 때 포함이 되시기 때문에 21살 전에는 하셔야 되고 또 그 회사에서 이제 인턴십 하고 이럴 걸 생각하시면은 대학 입학하면서부터라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수속도 좀 빨라져서 1년 정도면은 이제 투자이민 승인을 받으실 수 있고 유학생에게 굉장히 좋아진 게 유학생처럼 미국에 합법적으로 계신 분들은
투자이민 신청을 하면서 바로 이제 I-485라고 하는 신분조정 영주권으로 바꿔주는 신청서를 같이 접수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승인이 날 때까지 뭐 1년, 2년 이상 기다렸다가 승인이 나야지만 그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법이 바뀌면서 이제 한 6달, 뭐 6개월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노동허가서랑 여행허가서가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사실은 거의 영주권자처럼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고 미국 밖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 출입국도 가능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영주권을 기다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따로 인터뷰도 없고.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제 그 투자이민을 통해서 신분 조정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고 E2 주재원 비자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신분으로 좀 오래 계시던 분들은 투자이민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이제 좋게 바뀌었습니다, 법이. E2로 계신 분 중에 정말 비즈니스가 잘 돼서 10명 이상 고용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걸 EB5로 직접 전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자금만 80만 불이나 뭐 105만 불 그 위치에 맞춰서 맞추시고 고용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증명하실 수 있으시면은 E2에서 EB5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신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문 케이스고요. 대부분 투자이민 통해서 하시는 게 더 고용 창출 부분에서 아무래도 뭐 건설이 마무리되면 다 인정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EB5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많은 케이스죠. 그리고 영주권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능하세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지사를 만들어서 주재원 비자로 와서 그게 정말 커지면 EB1C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 경영인에게 주는 그것도 가능하시지만 이제 비즈니스가 정말 커야 되고 배우자분이 또 취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NIW라든지 EB1A라든지 저희도 고객분들이 오시면은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상담을 해드리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이제 투자이민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투자 관련된 것도 또 따로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잘 워낙 모르시니까 취업 이민도 그렇고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